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37회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두 야당 패인의 원인을 분석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화성갑 선거구에서 펼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에게 패한 두 야당의 패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청원, 오일용, 홍성규 이들 세 사람 모두 인물로 보면 당연코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후보가 월등하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화성에서 나고 자랐으며 화성의 사람으로 서울대를 나온 건강한 재원이죠. 반면에 거대 야당인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는 부산 사람으로 부산에서 줄곧 정치 활동한 육선의 정치인이며 두 차례에 걸친 부정부패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일용 후보는 지명도가 낮은 것이 단점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후보라는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눈길 끌만한 무엇인가가 자신을 부각시킬 만한 것에 부족이 무덤덤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포출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 후보에게 인물론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홍성규 후보 측은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규탄과 박근혜 정권의 심판 등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라는 색감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유권자들이 통합진보당이 어떤 당인지를 알고 있으며 더욱이 새누리당에 의한 흑색 선전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보다는 홍성규 후보가 집중적으로 선거 전략을 펼쳐야 했었던 것은 주민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종북 단체, 빨갱이들, 철없는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들의 정치 세력,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당 등등의 이러한 잘못된 선입관을 깨우쳐야 했으며 그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안경을 쓰고 보는 주민들을 향해 통합진보당의 바른정당 홍보를 100% 선거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당의 이미지로 바꾸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오해를 풀어 좋은 정치하려는 정당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통합진보당과 홍성규 후보가 집중적으로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해나가야 할 숙명입니다.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는 부패한 사람이며 민주당의 오일용 후보는 관심받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는 것과 민주당의 실망에 민주당의 그 유권자들의 실망에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위의 두 사람보다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후보가 인물에서 앞서고 있는데 홍 후보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아까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8.6%의 득표율은 화성의 아들이라는 것이 크게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성규 후보에게는 통합진보당의 이미지가 그를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으려는 유권자들의 가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안보 우선이라는 보수의 철저한 홍보와 교육에 의하여 반종북 통합진보당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크다는 게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후보를 향한 비판은 민주당의 후보에게 넘기고 홍 후보는 새누리당에 의해 억압받고 해체하려는 저들의 야욕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여 호소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가 당선된 것은 오직 보수당의 후보여서이지 타양 출신인 그가 화성의 발전을 운운한 것 등의 본인의 인물에 의한 호감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보수의 이미지가 서청원 후보의 부패인물 이미지를 덮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오일용 후보는 서청원 후보 개인의 부패 인물을 부각시켜서 집중 성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말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네거티브한 선거전을 보지 못했다고 한 것처럼 오일용 후보는 왜 서청원 후보의 부패 인물을 사실 그대로 말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부패 인물로 각인시켰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청원 후보 죽이기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와 함께 통합진보당 후보를 죽이는 것에 같이 하여 더욱 유권자들로 하여금 반진보, 친보수를 부추기게 되어 그러한 것을 형성하게 만들었죠. 형성하게 되어 서청원 후보의 당선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오일용 후보 측은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를 죽여야 야권의 표가 자기네로 몰릴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그것이 최고의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으나 이번의 선거에서는 반대로 자기네와 같은 유권자들의 성향의 표를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들을 부추기어 결집시키고 보수 쪽으로 또는 중도의 친보수표로 돌아서는 것을 막아내고 보수 세력 자체 내에서도 서청원 후보의 공천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 내부의 불만과 불화합을 표출하고 보수표의 결집을 방해하여 지지 세력의 기권표를 유발하여 보수 세력의 표가 낮은 지지율이 나오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 최고의 실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합진보당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으면 민주당의 오일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게 본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단일 후보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와 같이 TV토론회를 함께 출연하지 않았죠. 그러한 것 등은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의 선거에 이게 들러리 서는 이미지만 만들어내어 오일용 후보의 낮은 지명도를 더욱 무관심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의 보수를 향한 마음을 만들어내어 반통합진보당이 곧 반진보 야당과 친보수 여당으로 몰리는 표심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의 오일용 후보 측은 여당 새누리당의 기존 지지층들의 표심을 부패인물로 부각시켜 지리멸렬하게 만들어내고 그들 일부의 표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현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실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힘든 것을 역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